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4개월째를 맞고 있습니다. 경남도도 권한대행 상황이 진행 중입니다. KNN 인물포커스 오늘은 허성무 전 경남도 정무부지사 모시고 현 정국과 경남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북핵 사태 이거 좀 악화되면서 이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던 우리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출렁이 있는 느낌입니다. 뭐 그래도 아주 상당히 높은 편인데 이 지지율이 나타내는 의미 뭐라고 보십니까? 예, 뭐 약간 출렁이는 느낌이 있죠. 예.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안보에 대한 불안 이런 게 뭐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6.25를 겪었고 그 이후에도 끊임없는 남북 간의 대결과 경쟁 때문에 네. 안보에 대한 이 잠재적 이 불안의식, 원초적 불안의식이 다 있어서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봐야죠. 예, 그렇습니다. 뭐 당연히 약간의 영향을 받을 거라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아주 냉정하고 차분하게 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 잘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은 국민들이 대통령이 잘 대처한 것에 대해서 지지율이 더 올라갈 거라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어쨌든 이 지지율 자체는 뭐 대통령이 정책의 수행에 대한 또는 뭐 전반적인 국정 방향에 대한 어떤 믿음, 기대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네. 지지율 중에서는 아주 적극적인 한 40%의 지지율이 있고 네. 또 소극적인 지지를 보내는 30%의 지지율이 있어서 그렇게 나눠볼 수 있겠죠. 이 70%를 구성하는 네. 구성이 뭐 그렇다고 봅니다. 그럼 이 30%는 이제 좀 가변성이 강하죠. 조금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대통령과 뭐 청와대를 비롯한 내각 전체가 국민들의 지속적인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더욱더 국민의 정서에 맞게 또 국민의 뜻에 맞는 정책들을 강하게 힘차게 그렇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경남 이야기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홍준표 전 지사 떠나고 난 경남 지금 권한대행 체제이죠. 네. 홍 전 지사가 우리 경남에 남긴 공이 있다면 뭐 어떤 공이 있다고 보십니까? 먼저 공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예, 뭐 공과 가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뭐 중국의 그 모택동 이야기를 할 때 뭐 공칠 과삼이다 네. 이렇게 등소평이 평가를 해서 그 이야기가 유명한데요. 지금 저는 뭐 홍준표 전 지사님의 공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은 공삼 과칠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반대로. 예, 근데 그럼 공은 무엇이냐 했을 때 뭐 본인이 많이 주장을 했죠. 나의 공은 이것이다. 뭐 세계의 국가 산단을 유치했고 그렇죠. 또 채무제로를 만들었고 그가대교 그렇죠. 자본 재구조화를 했다. 네. 이것이 나의 가장 큰 공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물론 부분적으로 그것을 만들어가는 데에서는 홍 전 지사님의 공이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뭐 그가대교 자본 재구조화는 제가 정무부지사 시절에 거의 뭐 95% 이상 다 했고 서명만 남겨놓은 수준의 일이었기 때문에 김두관 지사 시절에 그렇죠. 시작됐다는 뭐, 말씀이시네요. 이미 시작됐고 거의 뭐 완결 직전까지 같은 일이고 홍 지사님이 와서 이제 마지막 사인을 한 정도이기 때문에 네. 물론 그 사인을 한 것 자체가 공이기도 하죠. 그다음에 이제 국가산단 3개도 뭐 김두관 지사 때 이미 다 추진하던 거였어요. 해양 플레인트, 나노, 그다음에 항공산단 다 네. 하던 건데 이제 홍 지사님 때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론 그것도 마무리한 사람의 공이 맞습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채무제로는 저는 뭐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채무제로를 가장 앞서 내세우기도 하시죠. 예, 그렇게 하지만 실제 현재 뭐 도에 채무가 없는 것이 아니고 네. 그리고 이제 또 경남 교육청에 줘야 될 돈들을 안 준 것도 있고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 내려줘야 될 돈들도 주지 않았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뭐라 그럽니까 기금들을 네. 통폐합해버리고 그 기금의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지 않으면서 그 돈으로 이제 부채를 일부 갚은 것이기 때문에 뭐 자기가 노력해서 모든 게 자기 뜻대로 해서 이게 부채 제로를 만들었다. 이것은 뭐 동의하기 어렵죠. 그래서 심하게 말하면 약간의 사기도 있다. 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과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과는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필요도 없을 정도로 뭐 이제 진주 어려운 폐쇄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아이들의 급식 문제를 이렇게 없앴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정말로 큰 과다. 예. 단지 그런 과정만 과가 아니라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속에 우리 경남도를 굉장히 소란스럽고 갈등의 구조로 만들었다. 그런 게 큰 과가 되겠죠. 우리 경남도 이야기 나눠봤는데 이제 포커스를 좀 더 좁혀보겠습니다. 창원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창원시 지금 지속적으로 광역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 국회 상임비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고 이거 가능한 일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처음에 안상수 시장께서 광역시 공약을 내셔서 네. 하겠다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했으면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은 각 대통령 선거의 공약으로 채택하게 하겠다, 각 당이. 그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된다. 다음에
그렇게 했는데 지난 대선에서 아무 당도 아무 후보도 창원광역시를 공약으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오히려 광역시를 반대하는 입장을 다 취했죠. 네. 그러니까 벌써 안상수 시장의 이야기가 거짓말이라는 게 이미 드러나 버리지 않았습니까? 아니 뭐 거짓말은 아니다 하더라도 불가능하다는 걸 스스로 증명한 셈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현 정부에서 광역시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한번 해보시자면 광역시 추진이 어떤 문제를 잉태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광역시를 추진을 말씀드리기 전에요. 네. 그 창원 통합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산, 진해, 창원을 합쳤는데 그때 통합할 때 슬로건이 뭡니까? 통합만 되면은 시민들이 다 행복하고 잘 산다. 그리고 이렇게 큰 도시만 되면은 우리가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다. 신세계가 열릴 것이다. 신세계가 열린다. 네. 아주 짠하고 새로운 도시가 나타날 것처럼 했지만 통합해놓고 나니 오히려 나아진 게 아무것도 없고 새로운 활력이나 이런 거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네. 갈등만 더 많이 노출이 됐죠. 아마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도피처 내지는 탈출구로서 광역시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다고 해서 해결이 되겠습니까? 창원시 인구가 지금 매달 수백 명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광역시가 아니라 우리 창원시가 나가야 할 방향은 어느 방향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 통합시가 되자마자 기존의 마산이나 진해의 색깔을 지우려고 했던 움직임들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마산이나 진해에 계셨던 분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았죠. 그쪽 출신 분들은 지금 술만 마시면 그 이야기 하시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몇 년 전부터 계속 반대의 주장을 하는 게 이 통합 창원시가 잘 되려면은 마산은 더욱 마산답게 마산의 그 특징에 맞는 발전을 이루어야 되고 진해는 더욱 진해답게 과거의 진해의 특징과 미래의 진해답게 발전해야 되고 과거의 창원은 창원답게 이렇게 각각의 특성을 고려한 발전 전략을 극대화시켜줄 때 통합 창원시 전체가 발전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무지개의 색깔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빨간색이 빨갛고 노란색이 더 노랄 때 전체의 색깔이 화려하고 예쁘지 않습니까? 네. 통합 창원시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조금 남았기는 합니다만 내년 6월 지방선거 우리 경남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너무나 오랫동안 특정 세력, 특정 정권, 정파가 대다수를 차지해와서 고인물이 됐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활력은 사라지고 정체됐다. 그래서 오히려 쪼그라드는 경남, 쪼그라드는 창원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럼 이 쪼그라들고 무너져가는 창원, 경남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다시 활력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줄 새로운 리더십의 출현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도지사도 시장도 그런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새로운 리더십을 가진 사람, 또 새로운 철학을 가진 사람, 또 새로운 미래의 전망을 가진 사람들이 새로운 리더로 나서야 될 시점이 왔다고 봅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 지방선거에서 우리 시도민들이 선택해 주실 거라고 보고요. 또 거기에 맞는 리더십을 키우고 비전을 키우는 사람들이 선택받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바쁘실 텐데 오늘 초대 응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